뜻밖의 조력자. 화려한 도시의 중심, 수많은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는 한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솟아있었다. 그곳은 업계 최고를 자부하는 IT 기업, 미래를 여는 사람들의 본사였다. 그 중에서도 최상층에 위치한 CEO의 집무실은 마치 왕의 아련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굳건한 표정의 중년 남성 강태준 대표이사가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오늘 오전 미팅 자료입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회사를 업계 선두로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능력자들로 가득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때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쿵. 삐꺼. 강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갓 입사한 듯 어리숙한 표정의 신임 여사원 김민지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다 책상 다리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허둥거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김민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잠시 쏘아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똑바로 하세요. 회사는 당신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김민지는 잔뜩 풀이 죽은 채 서류를 들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강태준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까의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는 작은 존재의 어설픈 행동이 거슬리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업적에만 몰두하며 주변의 작은 존재들이 가진 의미나 가능성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회사의 성장과 자신의 명예뿐이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인 군사장비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순식간에 회사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강태준은 밤낮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하지만 좀처럼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사면 초가에 놓인 듯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평소처럼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명성과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기에 그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며칠 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던 강태준은 문득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며칠 전 김민지가 실수로 떨어뜨렸던 서류 뭉치 속에 끼어있던 것이었다. 무심코 USB를 컴퓨터에 꽂은 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유출된 핵심 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던 강태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자료는 경쟁사의 스파이가 몰래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기록들로 보였다. 그리고 그 스파이가 바로 며칠 전 김민지에게 접근해 정보를 얻으려 했던 정황인 이메일 파일도 있었다. 김민지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우연히 그 파일을 발견하고는 USB에 담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강태준은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의 집무실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아침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태준의 집무실에 들어선 김민지에게 그는 USB를 내밀었다. 김민지 씨, 이 USB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강태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김민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발견한 파일과 자료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관했을 뿐이었다. 대표님, 제가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이 파일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경쟁사의 스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설명을 들은 김민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업무상 작은 기록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관했고 그날은 작은 실수로 대표님께 불편을 드렸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회사를 구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민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우리 회사 전체를 살렸습니다. 며칠 전 당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민지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업무가 서툰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꼼꼼히 기록하는 당신의 근무 자세는 충직한 자세입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김민지를 자신의 비서실로 발탁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섬세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휘되는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민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대표에게 감사하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다. 이제 강태준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의 가치와 능력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만을 쫓는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작은 노력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리더로 변화했다. 작은 다람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호랑이처럼 강태준 역시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작은 존재의 도움으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상에는 크고 강한 존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선의와 관심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마음일 것이다.